안녕하세요, 썸머예요. 많은 분들이 카페나 유튜브에 이런 종종 댓글이나 글을 올려주시거든요. 저 진짜 저희 부모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 진짜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도 썸머이처럼 아무도 없는 외국에 얼른 나와서 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유일하게 이 사람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을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라는 이야기. 그 글이 정말 너무 저는 공감이 돼요. 저는 진짜 20살 때 정말 막 집에서 너무 시달리니까 저녁 수업이 6시에 끝나잖아요. 네, 집에 오는데 1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8시 15분까지 만약에 집에 안 들어가면 부재중 전화가 막 30통, 50통 막 와 있는 거예요. 문자가 막 너는 친구들 만나느라 즐겁겠지만 엄마의 고통을 너는 헤아리질 못하는구나. 막 이런 문자가 막 오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조차 너무 버겁고 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대학생활을 어떻게 버텼냐면 대학도 저는 5년 반 만에 졸업을 했지만 그 대학생활도 어떻게 버텼냐면 나는 진짜 대학 졸업하기만 하면 난 진짜 이 나라를 뜰 거야. 막 이런 생각으로 버텼어요. 혹시라도 어디 뭐 나사나 어디서 화성에서 살 사람 뭐 체험단 모집 이거 하면 나는 진짜 화성이라도 가서 살아야겠다. 진짜 저는 막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해외 인턴도 했었고 해외 취업을 계속 준비를 하다가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니 이제 미국 박사 유학을 위해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생활은 이제 5년 차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생활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제가 제 해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장점은 뭐냐면 가족들을 안 만나도 된다는 거예요. 명절에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시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연락을 자주 할 수가 없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물론 뭐 미국에 방문한다든지 우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지만 그건 어쨌든 굉장한 연중 행사고요. 뭐 매달이나 매주 일어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외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오랫동안 학대를 받고 했었던 코디펜던트들은 이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과 영혼이 완전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나의 공허함, 외로움, 어떤 트라우마, 아픔, 막 열등감, 뭐 막 자기 혐오감 같은 되게 부정적이고 아주 깊숙한 감정이 그 나르시시스트랑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 생활에 나오면은 그런 그 학대자로부터 또 떨어져야 되죠. 근데다가 주변에 갑자기 아는 사람이 없고 새로운 곳에 오죠. 그러니까 그 극심한 외로움이 사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피한다고 또 나르시시스트는 세상 어디에든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나를 학대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분리돼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나의 남편이든 나의 뭐 부모든 나의 직장 상사든 친구든 나를 학대하는 사람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될 단계는 뭐냐면 내가 나를 치유해야 돼요. 내가 나를 돌봐주고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왜 자꾸 나는 이 학대자들과 엮이는지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외국에 나와도 사실 똑같은 결과를 만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아빠가 너무 싫어. 아빠가 나를 너무 괴롭히고 아빠가 나를 너무 때리고 폭력적이야. 그래서 아빠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재빨리 일찍 결혼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맞아요. 내 아빠 같은 똑같은 남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피하려고 가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그냥 똑같은 거에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오는 것은 어떤 단절이라든지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자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내가 반드시 나의 외로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나 문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치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대자로부터 벗어나서 고립이 된다든지 학대자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새로운 학대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학대자로부터 벗어나서 치유를 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자, 여기까지가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로 취업을 하건 독립을 하건 뭐 지방으로 어디 뭐 발령을 나건 아니면은 결혼을 하건 자, 그 어떤 것이든 그냥 계기일 뿐인 거지 그 자체가 목적, 그 자체가 어떤 결과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난 부모로부터 끝났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은 그냥 우리의 하나의 계기가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저는 이제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도움이 많이 됐었던 이유는 일단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레슨이 정말 강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다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엄마가 미국 생활에 대해서는 가르쳐 줄 말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의 사위 얘기나 이걸 막 하면서 저한테 막 미국 유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미국에 올 때까지도 정말 막 모든 것을 다 간섭했어요. 제 대학원 문제 그리고 네가 아이를 거기서 몇 년 터울로 몇 명을 낳아라 막 이런 문제까지 그 가르침이 미국에서는 솔직히 소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엄마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저는 굉장히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변에 누군가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확신을 얻어야 돼. 내 스스로 밀어붙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없기 때문에요. 그 대상이 사실은 엄마였던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제가 엄마한테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제가 이제 제 나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새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미국 생활에 가장 저에게 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학위를 받건 안 받건 뭐 여기서 뭐 아이를 몇 명 낳았건 뭐 커리어가 어떻게 됐건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았어요.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어쨌든 그게 계기가 돼서 엄마에게 하는 정서적인 의존 그리고 그런 승낙이나 허락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내가 이제 내 스스로 갈 수 있는 힘을 찾았다. 이제 그게 저는 사실 가장 큰 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미국에 있건 뭐 한국으로 돌아가건 어떤 삶을 살던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제 스스로 치유와 회복이 많이 이루어졌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코디펜던트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끊임없이 저는 미국에 처음 와서도 막 카톡으로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이면은 막 동생은 부모님에 대한 어떤 원망과 분노가 되게 컸기 때문에 동생을 막 어르고 달래가지고 그래 뭐 이번에 뭐 거기 내려가서 부모님 뵀니? 하고 또 엄마한테 언제 만나요? 하고 동생이 또 하면은 그래 잘했다 네가 고생했다 이러고 막 제가 여기서 이 미국에서 막 카톡으로 제가 그 코디펜던트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어쨌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그런 책임으로부터 서서히 떨어지게 됐고 제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었던 부분을 이런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또 시차라는 이런 거리 때문에 제가 좀 분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약간 강제로 제가 하던 코디펜던트 역할에서 강제로 뒤로 물러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스케이트코트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까? 스케이트코트 역할에서도 제가 강제로 물러나다 보니까 상황이 조금씩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미국 생활이 사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후퇴되고 그런 게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저는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외 생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결혼을 해서 내가 내 아이를 낳아보면서 객관적인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런 비슷한 그런 시간을 저는 여기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경제적으로는 굉장한 손해를 받고 다른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뭐 내 집 장만도 하고 사실 이런 시절에 저축을 한다든지 집을 마련한다든지 사실은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가족의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고 또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로부터 완전히 떨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회복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회복의 과정을 꼭 외국에 나가서만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지만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외로움이라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이 터놓고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친구들과도 같이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막 큰맘 먹고 유학을 간 분들 지원 하나도 안 받는데 막 장학금 받아서 진짜 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어요.
왜냐면 코디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내 내면의 이 깊숙한 정말 이 어둠의 경험, 이 어둠의 이런 부분을 누군가와 같이 공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사실 내 나르시시스트와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나의 학대자와. 근데 그 끈이 없어졌을 때 오는 정말 그 외로움은 정말 이렇게 꽈배기가 이렇게 베베베베 꼬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가 이걸로 억지로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좀 이긴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코디펜던트 성향 극복이 좀 어려운 것도 있죠.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그 과정을 견디기만 한다면 저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꼭 한국에 있을 때 또 장점은 여러분들이 나를 학대하는 학대자들도 같이 있지만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친구라든지 다른 가족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또 나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한국말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사실 한국에 더 많잖아요. 외국에 나와서 내가 아무리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도 또 그 나라 언어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나의 모국어로 받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저는 한국에서도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께서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남편 떼고 이제 혼자서 이제 뭐 어디 다른 나라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혹시 자녀랑 같이 오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제 자녀가 프리스쿨 다니는 나이예요. 한국 나이로 만 2세부터 다니는, 그러니까 공립학교는 아니고 이제 제가 아이를 공립학교를 보내거나 뭐 대학을 보낸 학부모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경험한 미국 사회 얘기를 하면 아이가 너무 어린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저는 안 오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 필요가 없으면 뭐 괜찮죠.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미국에서는 그냥 내 일상 생활만 하면 괜찮겠지만 내가 미국에서 뭐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에서 뭐 잡을 정말 가져야 된다든지 또 너무 어린 아이들을 내가 혼자 돌봐야 되는 경우에는 저는 조금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어린이집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그 킨더가든 그 만 4세부터 공립학교예요. 그러니까는 만 4세가 되기 전까지는 사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립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갓난 애기도 그렇지만 저희 아이가 프리스쿨을 만 2세부터 다니는데 걔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종일 다니거든요. 그게 일주일에 한 40만 원 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아이가 한 명이면 모를까 또 여러 명이면 사실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또 아이가 공립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아이가 2-3시간만 있으면 집에 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은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 아이가 누군가 맡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면은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던지 뭐 애프터 스쿨을 해야 되고요. 여름방학도 되게 길어요. 여름방학이 막 3달 해요. 그럼 얘네들을 또 여름방학 동안 어디를 보내야 되잖아요. 진짜 저렴한 데를 찾아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조금 내가 막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나 자신을 찾고 싶은 분들은 아이가 어쨌든 최소한 좀 컸을 때 오시는 걸 저는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냐면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초등학교만 돼도 집에서 둘이 놀라고 두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잠깐 볼일을 봐도 되고. 근데 미국은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인 부부랑 아이 둘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그 아빠가 쓰러진 거예요.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119가 출동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실려가고 어머니는 같이 아버지랑 같이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두부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막 이런 검사를 하고 뭐 하고 나서 겨우 그 다음날 아침에 밤을 새고 집에 왔대요. 근데 애들이 없더래요. 경찰이 애들을 데려갔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불법인 거예요. 애들끼리 집에 냅둔다는 게.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라고 해도 그 동네에서 최소한 고등학생 아이들이라도 시급 주고 아르바이트 불러가지고 봐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린 경우에는 사실은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도움을 좀 받기도 좀 쉽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인건비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저는 온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사실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이상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저는 누리고는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부분은 사실은 결국 포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쨌든 좀 해외 생활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경험이 조금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꼭, 꼭 외국을 나가야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나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